와, 이거 진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이렇게 턱으로 여는 거 아시죠? 진짜 유용하구나를 많이 느꼈어요. 제가 이번에 매일같이 써보면서 이거 왜 삼성이 개선 못하지? 안녕하세요. It's okay. 민성입니다. 제가 최근에 올렸던 Z 플립 4 관련된 영상들 잘 보셨나요? 배터리 타임이나 여러분들에게 정말 실제로 느꼈던 점을 알려드리려고 정말 매일 열심히 써보고 있는데요. 100시간 정도 썼더라고요. 그래서 오늘은 제가 Z 플립을 거의 매일 사용하면서 느낀 후기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. 우선 좋았던 점 먼저 말씀드릴게요. 커버 디스플레이인데요. 이번에 플립 4 딱히 전작이랑 크게 달라진 게 없는데? 느끼셨던 분들이 많았을 거예요. 사실 저도 플립 3보다 막 이렇다 할 달라진 게 막 많은가? 잘 모르겠는데? 아무튼 이번 플립 4에 새로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카톡, 문자, DM 같은 답장 기능을 좀 더 잘 쓸 수 있게 됐어요. 근데 이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답장하는 기능이 생각보다 되게 편리했어서 카톡, 문자뿐만 아니라 인스타그램 DM 같은 거에도 다 똑같이 적용이 돼서 문자가 왔을 때 굳이 폰을 열지 않고도 답장할 수 있는 건데요. 나 지금 촬영하는 중. 집 가서 삼겹살이랑 소맥 먹을 건데 지금 너무 배고파. 빨리 집 가고 싶다. 단순히 네, 아니요, 감사합니다 이런 기본 답장을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음성으로 답장을 해서 이걸 텍스트로 변환시켜준다든지 아니면 기본 이모지 같은 것도 답장할 수 있게 됐어요. 그래서 확실히 이렇게 핸드폰을 옆에 두고 책상에서 컴퓨터나 일을 하고 있었을 때 띠링! 딱 문자나 카톡 같은 게 왔다. 그럼 이렇게 쓱 보고 굳이 핸드폰을 펼쳐서 답장하는 게 아니라 음성인식으로 알겠습니다, 이따 봬요, 아니면 간단한 이모티콘 웃음 같은 거 바로 답장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엄청나게 길고 구체적이고 장황한 텍스트는 안 되겠지만 웬만한 간편한 답장은 다 이렇게 닫은 상태에서 할 수 있게 되니까 훨씬 편하더라고요. 그리고 또 이번에 추가된 기능 중에 하나가 다이렉트 전화 기능인데요. 사실 이것도 뭐 그렇게 엄청난 스펙적인 변화도 아니고 그냥 자그마한 기능 하나가 추가된 거라서 별로 안 쓸 줄 알았는데 전 이 기능도 진짜 많이 썼어요. 말 그대로 내가 연락처에 즐겨찾기에 놓은 사람, 엄마나 아빠, 친구, 가족들을 이 커버 디스플레이 화면에 위젯에 추가해서 바로 전화할 수 있는 기능인데요. 솔직히 막 핵 인싸가 아닌 이상 전화하는 사람 맨날 다 정해져 있잖아요. 저 같은 경우는 엄마나 아빠랑은 늘 통화를 자주 하는데 이 커버 디스플레이에서 이렇게 쓱쓱 넘겨서 바로 이렇게 전화하면 되니까 되게 편했어요. 플립 3 때도 그렇고 이 커버 디스플레이에 다양한 위젯들이 있잖아요. 캘린더, 날씨, 음악 이런 기능들은 솔직히 이 커버 화면에서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. 커버 화면에서 내 일정 확인하고 음악 바꾸고 날씨 확인할 수 있다는 걸 알아도 괜히 습관적으로 핸드폰에 이렇게 펼쳐서 확인하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저는 애초에 이 커버 화면 위젯에 제가 안 쓰는 캘린더, 날씨 이런 건 다 삭제하고 딱 음악이랑 다이렉트 전화 이렇게 두 가지 위젯만 추가해놨습니다. 그 외에도 이번에는 커버 화면에서 바로 와이파이 설정, 블루투스, 비행기 모드, 손전등, 화면 밝기, 음량 이런 거 조절할 수 있게 됐잖아요. 이렇게 말하고 나니까 사실 플립 3에 대비해서 플립 4가 막 스펙적으로 개선이 되고 디자인이 엄청 변하고 이런 건 아니지만 이 커버 화면부터 시작해서 정말 좀 작은 기능들이 바뀌지 않았나. 근데 또 그 작은 기능들이 실생활에서 생각보다 되게 유용하더라고요. 다만 불편했던 게 이 커버 화면에서 문자나 알람 이런 걸 확인하려면 한 번 터치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번 터치해서 이 커버 화면을 활성화시킨 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알람들을 확인할 수 있거든요. 근데 이게 생각보다 좀 불편하더라고요. 그냥 이 커버 화면이 꺼진 상태에서도 바로 스크롤을 내리거나 좌우로 넘기면 문자나 답장 같은 걸 할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기능을 쓰려면 꼭 이렇게 두 번 터치해서 이 화면을 활성화시켜야 되니까 처음에 그거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좀 걸렸습니다. 그 다음은 카메라인데요. 사실 플립 3랑 비교해서 카메라가 막 엄청나게 개선되진 않았어요. 개선된 거는 나이토그래피, 카메라 픽셀이 커지면서 빛을 좀 더 잘 흡수해서 저녁, 어두운 저조도 환경에서도 좀 더 선명하고 디테일하고 밝은 사진을 찍을 수 있게 된다. 이게 카메라에서 스펙적인 건 가장 큰 차이점인데요. 사실 저는 애초에 저녁에 잘 나가지도 않고 저녁에 야간에 뭐 이렇게 촬영할 일이 딱히 많이 없어서 저한테 이건 그렇게 큰 중요한 점은 아니었고요. 다만 이건 플립 3 때랑 마찬가지로 이렇게 폴더블 폰이잖아요. 접히는 휴대폰이기 때문에 이 플렉스 모드가 정말 유용하더라고요. 제가 이번에 매일같이 써보면서 이 카메라가 진짜 생각보다 진짜 유용하구나를 많이 느꼈어요. 캠코더처럼 쓰거나 여행 영상을 찍거나 이번에 인스타그램이랑도 협업을 해서 인스타 릴스에서도 플렉스 모드 화면을 지원하게 됐잖아요. 확실히 뭔가 SNS 많이 하시는 분들, 그러니까 좀 힙하고 멋진 구도에서 사진이나 영상 많이 촬영하시는 분들한테는 진짜 유용하게 느꼈어요. 일체형 휴대폰으로 브이로그 찍으려면 매번 뒤에 무거운 컵이나 핸드폰 받침대에 올려놓고 이렇게 밥 먹는 거 찍고 이랬어야 됐는데 이 플립 같은 경우는 카메라 자체가 삼각대가 되니까 브이로그 찍을 때 너무 유용했고요. 기존에는 남에게 찍어달라고 부탁을 하거나 꼭
꼭 삼각대가 있었어야만 찍을 수 있는 구도들을 확실히 두 손이 자유롭게 좀 다양한 각도에서 찍을 수 있다 보니까 정말 다채로운 사진과 영상을 찍을 수 있게 됐습니다. 다만 제가 요즘 사진 찍을 일이 많이 없어서 와닿진 않았지만 이 기능은 정말 추천하고 싶어서 장점에 넣었어요. 자, 그 다음은 불편했던 점인데요. 일단 불편했던 점 첫 번째는 접힌다는 거예요. 이 폴더블 폰이 말 그대로 접힌다라는 뜻이잖아요. 이게 어떨 땐 장점이지만 또 어떨 땐 단점이더라고요. 이거를 제가 운전하면서 사실 가장 많이 느꼈는데요. 특히 볼보 같은 경우는 이 T맵에 잔 오류가 되게 많거든요. 차량 자체에 있는 내비게이션, T맵 같은 게 오류가 나거나 먹통이 났어. 기존에는 빨리 핸드폰 꺼내서 핸드폰에서 내비를 다시 켜서 이렇게 가던 길을 갔거든요. 근데 이 플립 같은 경우는 주로 이렇게 접어서 보관을 하잖아요. 그래서 갑자기 내비를 켜야 된다거나 좀 급하게 핸드폰으로 볼 일이 있을 때 이걸 이렇게 펼쳐서 사용을 해야 되니까 이게 생각보다 좀 불편했어요. 그러면 그냥 늘 일체형으로 이렇게 두고 쓰면 되지 않냐 하실 수도 있지만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폴더블 폰이기 때문에 접히잖아요. 그래서 특히 좀 움직임이 많은 차 운전대 옆에 놔두거나 이러면 이게 뭔가 되게 불안해요. 이렇게 접히잖아요, 여기가. 그것도 그렇고 아마 대부분 플립 쓰시는 분들은 습관적으로 책상에 두실 때도 이렇게 그냥 닫아서 두실걸요? 그러다 보니까 정말 좀 급하게 뭔가를 확인하거나 진짜 빨리 잠깐 뭘 확인해야 할 때는 핸드폰을 이렇게 다시 펼쳐야 된다는 게 생각보다 불편했습니다. 다만 접힘으로써의 장점은 말씀드렸다시피 이 접혔을 때 그립감이 좋다는 거, 한 손에 이렇게 쏙 들어온다는 거, 그리고 이제 접어서도 삼성페이가 가능하잖아요. 이게 생각보다 진짜 편하더라고요. 만약에 이 플립에서 삼성페이를 매번 펼쳐서 썼어야 됐으면 이게 오히려 단점이 됐을 것 같은데 접은 상태에서도 지문 인식만 하면 바로 결제가 가능하니까 이 결제에서만큼은 또 정말 편했어요.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번 플립 때는 한 손가락으로 열리나요? 하시는데 아닙니다. 이 열리고 닫히는 그 정도는 기존 플립 3 때랑 동일하게 한 손으로 열기는 생각보다 힘들어요. 딱 엄지손가락을 넣어서 힘을 생각보다 진짜 많이 줘야 열리거든요. 그래서 플립을 살 때 딱 생각했던 멋있는 그런 거 있죠. 뭔가 이렇게 한 손으로 촥 해가지고 여보세요? 하고 이런 거는 좀 힘들고 현실은 그냥 이렇게 두 손으로 열거나 아니면 한 손에 무거운 짐이 있다 이러면 이렇게 턱으로 여는 거 아시죠? 그래서 확실히 이 접힌다는 게 어떨 땐 장점이지만 또 어떨 땐 단점이더라고요. 그 다음은 배터리인데요. 많은 분들이 가장 질문을 많이 주셨던 부분이에요. 제가 앞서 올린 플립4 영상에서 이 배터리 부분은 제가 실제로 써보고 알려드리겠다고 했잖아요. 제가 그래서 정말 배터리를 열심히 체크해봤습니다. 아침 10시 반 배터리 96%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. 저녁 6시쯤 됐는데 특별히 더 쓰지도 않았고 덜 쓰지도 않았고 정말 평소처럼 썼는데 60% 남았어요. 확실히 플립 3 전작은 이쯤 되면 한 40% 정도 남았던 것 같거든요, 체감상. 배터리가 증가한 게 체감이 되긴 하네요. 밤 12시고 지금 배터리는 24% 남아있네요.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어떻게 썼는지 기록을 했는데 일단 아침 10시 반에 96%였고 인스타나 인터넷 서치 삼성페이 카톡 했을 때 11시 반에 89%, 1시간 만에 한 7% 줄었고 오후 2시쯤에는 74%, 밤 6시에는 60%, 그리고 자기 전 밤 12시쯤 되니까 26% 남아있었는데 아마 평균적으로 아침에 출근해서 저녁에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 정도 남아있지 않을까 싶어요. 20% 정도. 스펙적인 것보다는 실제로 체감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서 열심히 이렇게 써보고 알려드렸습니다. 플립 3 때는 3300mAh였고요. 플립 4 때는 400이 증가한 3700mAh예요.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사실 요즘은 4000 후반대 아니면 5000대 배터리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3700이라는 게 사실 많이 부족하긴 하지만 이 400mAh가 늘어남으로써 플립 3 때보다 실사용시간이 3시간 정도 늘었다라고 하는데요.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배터리가 아직 좀 불만족스러운 건 사실입니다. 다만 이 400mAh가 증가된 게 생각보다 컸어요. 그래서 기존 플립 3 때는 제가 분명히 핸드폰 조금만 쓰니까 되게 뜨거워지고 배터리가 막 50% 40% 이래가지고 되게 불만이었는데 이번에는 확실히 이렇게 유튜브하고 인터넷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충전 없이 이렇게 썼었을 때 뭐 나쁘지 않은데? 생각보다 그래도 꽤 많이 남아있는데? 그걸 확 느꼈어요. 뭐랄까 확실히 배터리가 전작보다 덜 닳는 것 같은 느낌? 플립 3 때는 15W 고속 충전이었는데 이번엔 또 25W 초고속 충전을 지원하거든요. 그래서 고속 충전기를 들고 다니면 괜찮지 않을까 싶지만 이 배터리는 개선이 됐다. 하지만 조금만 더 늘려줬으면 좋겠다. 라는 거입니다. 다만 이게 제가 막 요즘 최신에 나온 4000mAh, 5000mAh 휴대폰에 익숙해져서 그렇지 절대 막 엄청 부족하다거나 배터리가 너무 빨리 닳아서 못 쓰겠다거나 이건 절대 아니에요. 배터리에 더 민감하신 분들은 AOD, Always On Display 같은 기능을 꺼두시거나 또 MZ세대를 겨냥해서 커버 화면 디스플레이를 AR 캐릭터로 꾸밀 수 있게 됐거든요. 그런 화면이나 이 커버 화면 디스플레이를 막 영상이나 움짤 같은 걸로 해두면 당연히 배터리가 더 빨리 닳겠죠. 그래서 배터리가 많이 고민되시는 분들은 그런 기능들을 다 끄고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그 다음 발열인데요.
와 이거 진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었어요. 발열은 제가 지난번 언박싱 영상 때부터 꾸준히 말씀드렸던 플립4의 정말 치명적인 단점인데요. 배터리는 솔직히 아직 3000대라고 해도 충전기를 들고 다니는 이 해법이 있잖아요. 해결 방법이 있잖아. 근데 발열은 어떻게 할 수가 없어. 이게 핸드폰이 다시 좀 차가워지기까지 기다리는 수밖에 없어서 발열이 너무 스트레스 받았는데, 말씀드렸다시피 핸드폰을 충전하면서 뭔가를 하면 정말 간단한 인터넷 쇼핑을 하기만 해도 핸드폰이 정말 뜨거워져요. 특히 이번 플립은 뭐 화면 분할해서 플렉스 모드로 구글 미트로 화상회의를 한다거나, 이번에 인스타랑도 협업해서 릴스 찍을 때 플렉스 모드 지원해줬잖아. 그럼 릴스 촬영도 이걸로 하라는 뜻이고 구글 미트 화상회의도 이걸로 하라는 뜻인데, 제가 이 화상회의랑 릴스 같은 거 테스트해보려고 집에서 그냥 이것저것 해봤거든요. 근데 구글 미트 화상회의를 키고 좀 쓰는 순간 핸드폰이 서서히 뜨거워지는 거예요. 그리고 화상회의를 한 2분, 3분 이상 넘게 하니까 핸드폰이 진짜 뜨거워졌어요. 와 이거 진짜 문제인데? 이거 왜 안 고치지? 이거 못 잡나? 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고요. 특히 요즘같이 더운 날, 아직 겨울도 아니고 요즘같이 더운 날에는 핸드폰이 뜨거워지면 손에 땀도 많이 차고, 사실 기존 다른 핸드폰 쓸 때도 당연히 뭐 헤비한 걸 한다거나 게임을 한다거나 영상을 많이 본다거나 하면 발열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. 근데 기존에는 발열이 있어도 금방 식힌다든지 발열이 느껴지기까지 되게 오랜 시간이 걸렸는데, 이 플립4만큼은 발열이 진짜 좀만 쓰면 금방 느껴져서 이거 왜 삼성이 개선 못하지? 분명히 우리나라의 기술력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안 될까라는 생각이에요. 그래서 이 발열은 꼭 잡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아 콧물이 나오네. 마지막으로는 화면 비율인데요. 화면 비율도 장점이자 단점이었지만 사실 제가 느꼈을 때는 단점이 조금 더 컸어요. 제가 요즘 환승연애에 빠져 있어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환승연애 봐야 되는데, 이렇게 세로 화면으로 봤을 때 아무래도 양 옆에 블랙바 같은 게 남더라고요. 그래서 난 꽉 찬 화면을 보고 싶어서 꽉 찬 비율 선택하니까 또 자막이 잘려요. 그래서 자막 잘리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이 양쪽에 블랙바가 남더라도 축소된 화면으로 보긴 했는데, 다만 22:9 비율 같은 넷플릭스 영화나 이런 거 볼 때는 레터박스 없이 꽉 찬 화면으로 이렇게 세로로 길게 볼 수 있으니까 몰입감도 생기고 그럴 땐 더 좋더라고요. 그리고 확실히 또 이렇게 세로로 길다 보니까 인스타그램 피드를 구경한다거나 인터넷 쇼핑 같은 거 할 때는 이 긴 화면에 많은 정보가 담겨서 그건 또 좋았어요. 그리고 또 플립하면 멀티 윈도우, 이 화면 분할 빼놓고 말할 수 없잖아요. 화면 분할할 때도 이게 세로로 길다 보니까 위에는 유튜브 보고 밑에서는 카톡하고 뭐 이런 화면 분할을 할 때 확실히 화면이 기니까 화면 분할할 때도 좀 더 효율적이더라고요. 네, 오늘은 이렇게 제가 Z 플립 4를 실제로 정말 매일같이 열심히 써보면서 느꼈던 장점과 단점들을 말씀드렸는데요. 여러분들은 이번 플립 4 써보시고 어떻게 쓰셨는지, 또 이제 8월 말 때 정식 출시되고 하시면 플립 4 구매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은데, 죄송해요 콧물이 그러신 분들도 열심히 써보시고 제가 말한 거랑 어떤 점이 달랐는지 또 의견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그럼 지금까지 이쪽이 인상이었습니다. 안녕.